인천시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보다 5.9% 증가한 13조 9,245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과 부천산업진흥원 원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백 상태로 남아 사업 차질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김포의 한 은행 자동화기기 앞에서 수상한 입금 모습을 지켜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사고를 막았습니다. 당시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가 최근 부천을 포함한 지자체 5곳에 쓰레기 5일 반입 정지 벌칙을 부과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혼합 금지 등 반입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보다 5.9% 증가한 13조 9,245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인천시는 일자리와 지역산업 육성 분야에 4,200억 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76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3조 2,140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3조 2,5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교통체계 구축과 원도심 도시재생, 저탄소 친환경 도시 조성 사업 등에 2조 9,4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수장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종 결정권자의 자리가 장기간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공공기관장 자리가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업무를 도맡은 중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이 능력을 우선해 적임자를 찾기보다 공모 절차 등을 의도적으로 미뤄왔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거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출발해 지난 2019년 이름을 바꾼 부천산업진흥원. 지역 제조업 등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해 최근에는 로봇, IoT 등 첨단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주 전 원장의 임기가 끝난 후 지난 3월부터 원장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임기 만료 2달 전에 신임 원장에 대한 공모에 나서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원장 선임과 관련한 내부 문건에도 민선 8기 출범 이후로 새 원장 선임을 미루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6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때 봤을 때 전임 시장에 재선이 될지 안 될지 혹은 다음 시장에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장을 함부로 뽑을 수가 없었다. 산업진흥원의 수장은 당연히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 되고 부천시만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 사람이 틀려지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틀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산업진흥원 규정집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일 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만 상임이사 등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의 기준이 명확지 않은 겁니다. 부천산업진흥원은 원장 선임을 미뤄놨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진단을 완료하고 저희가 이제 전임 시장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선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시가 있으셨어요. 그 3월 달에 바로 진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 임명도 수개월째 답보 상태입니다. 주요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비롯해 주차, 교통, 문화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부천시 산하공기업인 부천도시공사. 김동호 전 사장이 지난해 말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사임한 후 사장 자리는 아직까지 비어 있습니다. 이곳도 사장 직무 대행 체제입니다. 이에 대해 부천도시공사 측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적임자를 찾을 수 없었다며 최근 재공모에 돌입해 서류 심사까지 마쳤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천도시공사에서는 대장신도시부터 춘희 역곡 지역 일대 공공주택 사업 등 지역 내 굵직한 개발 사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거나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협력도 해야 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거든요. 사장의 공석이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부천시의 입장에서 이선 사업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LH의 입장에서 사업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지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첨단 산업부터 각종 개발 현안까지 대부분 현재 진행형인 굵직한 사업을 맡고 있는 두 기관. 결국 수장 공석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부랴부랴 공모 절차에 다시금 돌입했습니다. 부천 공공기관장들의 수장 선임이 이렇게 계속해서 늦어지다 보면 핵심 사업과 더불어 각종 현안 추진에도 잇따라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눈치 빠른 시민들의 기지로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낸 사례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네, 김포에서는 한 시민의 관찰력과 빠른 신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시민 한 명이 은행 자동화기기 앞에서 한참 순서를 기다리다 차례가 돌아오지 않자 안을 들여다봅니다.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그 부스 안에서 입금을 하더라고요. 가방에 시커먼 가방이 옆에 바닥에 있고 5만 원짜리를 계속 입금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걸린다며 이 시민에게 순서를 양보한 젊은 남성. 자동화기기를 사용하려고 안으로 들어가자 수상한 영수증이 쌓여 있었습니다. 힘새가 이상해서 그 영수증을 이제 챙겨서 나왔죠. 한 5장이나 이렇게 나왔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계속 100만 원씩 들어간 거예요. 5만 원권 20매. 혹시나 해서 이제 파출소로 연락을 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남성은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돈을 조직원에게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가방에서 발견된 현금 2,1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해가지고 현행범 체포할게요.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유인해 현금 3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표창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시의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과 행정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천시 감사관실의 감사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천경실련 권하윤 정책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부장님, 인천경실련에서 논평을 내놓았는데 내용을 보면 먼저 민선 7기의 해묵은 지역 현안들과 관련해 감사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내용을 살펴볼까요? 최근 검찰은 600억 원대의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을 수도권 매립지와 거리가 먼 사업에 전용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서재희 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추진단장의 수사 개시를 인천시에 통보했습니다. 특별회계 기금 전용 등 수도권 매립지 관련 문제는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안이어서 인천시 감사관실에 철저한 감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서재희 전 추진단장이 민선 7기 때 감사관으로 승진해 민선 8기인 지금도 감사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감사관 자신이 추진했던 수도권 매립지 관련 각종 사업들을 셀프 감사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짐작하듯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니 감사관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게 된 겁니다. 네, 또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이 된 사업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기금 전용 문제는 전 현직 시장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 방향과는 무관한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던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인천 이음 사업도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골목 상권 찰리기 취지가 무색하게 특정 운영 대행사에 배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각종 정책 수단을 동원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지난 4년간 1,000억 원의 시민 세금이 책정된 주민참여 예산 운영의 불법, 탈법 논란에 대한 진위 여부도 조속히 감사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 차원에서 민선 7기 때 이루어진 지방공기업 낙하산 인사들의 편법 재임용 논란도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시민의 관심사가 아닌 게 없기에 재반 논란의 진위 여부와 개선 대책을 직접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인천시장은 모든 감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인천시 감사관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선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까요?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기금 전용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감사관이 자신의 추진 사업을 감사하는 일명 셀프 감사는 공정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유정복 시장과 시는 해당 감사관을 교체하거나 또는 특별감사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감사 기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과 시정 혁신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시급한 행정행위입니다. 인천시장과 시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경실련 권하윤 정책부장이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가 최근 부천을 포함한 지자체 5곳에 쓰레기 오일 반입 정지 벌칙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립지공사는 재활용 폐기물 혼합 반입 등 반입 규정을 지키지 않은 월별 비율이 15%가 넘으면 1회 위반으로 보고 1년간 3회 이상이 되면 반입 정지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부천, 안산, 이천시의 쓰레기를 받지 않았고 24일부터 28일까지는 서울 중구와 안성시의 쓰레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매립지공사는 쓰레기 반입 정지 벌칙 기간을 3회 적발 시 5일, 4회 적발 시에는 7일, 5회 이상 적발 시에는 10일로 강화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무직 근로자 임금을 직군별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기본급 차등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을 체결하고 직군에 따라 기본급을 적게는 연 1.4%에서 많게는 5.1%까지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금 협약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금사모 노조에서 지난 7월 교섭을 요구한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겁니다. 다음 달 5일부터 2달간 김포 라베니체수로에서 도심 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김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건데요. 축제 기간 라베니체 주변에는 다양한 경관 조명과 빛 조형물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축제 개막일인 5일과 6일에는 김포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거리 공연과 체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상인연합회가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김장철 기간에 맞춰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 행사를 엽니다.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 행사에는 계산시장 등 인천 14개의 전통시장이 참여하는데요. 전국 산지에서 온 우수 농축수산물을 산지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들은 시장 고객들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과 경품 증정 행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천 도서 지역에 대한 무료 진료 사업이 강화됩니다. 현재 인천 도서 지역은 보건지수와 병원선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 과목이 내과와 치과, 한의학 등으로 한정돼 있는 데다 노령 인구 비율이 높아 심장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검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옹진군, 인천세종병원과 민관협력 도서 지역 무료 진료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세종병원은 오는 31일 노령 인구가 40%가 넘는 덕적도에 심장 전문의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진을 보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